집은 크고 차는 좋은데 통장은 비어 있다. 가짜 부자의 실체.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는 진짜 부자일까? 길을 걷다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돈 많겠다. 나도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 겉으로 볼 때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짜 부자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가짜 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빚을 내서 화려한 삶을 유지할 뿐 정작 통장 잔고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생각보다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고 크지 않은 집에 살고 외제차 대신 실용적인 차를 탑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장에는 엄청난 자산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 vs 가짜 부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가짜 부자의 삶. 외제차를 샀지만 빚더미에 앉은 남자. 김민수 가명씨는 35세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넌 아직도 국산차 타고 다녀. 이제 외제차 하나 뽑을 때 됐잖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젠 좀 폼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할부금으로 내면서 고급 외제차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차 할부금 90만 원, 보험료, 유지비, 주유비까지 합치니 한 달에 150만 원이 추가로 필요. 이 모든 비용이 그의 월급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유지해야 하니 결국 카드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결국 차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가격은 이미 크게 떨어졌고 할부금을 모두 갚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차를 샀을 때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빚을 내서 부자가 된 척했던 거였어요. 교훈: 부자는 돈이 많아서 외제차를 사지만 가짜 부자는 외제차를 사기 위해 빚을 낸다. 사례 2. 진짜 부자의 선택. 작은 집에 살아도 자산 50억을 만든 남자. 정상훈 가명씨는 40대 후반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20대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월세를 내기보다는 조금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을 살 때 그는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사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10년 넘게 국산 중형차를 탔습니다. 그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자산을 늘리는 데 투자했습니다. 월급의 30%를 주식과 ETF에 투자,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꾸준히 시세가 오를 곳에 투자, 돈이 불어날수록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 움직임. 그 결과 10년 후 그는 자산 50억 원을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소박한 집에 살고 외제차가 없습니다. 내가 외제차를 샀다면 지금처럼 부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전 자동차 대신 자산을 샀죠. 교훈: 가짜 부자는 보여주기 위해 소비하지만 진짜 부자는 자산을 키우기 위해 소비한다. 사례 3. 명품을 쫓던 여성. 진짜 부자의 마인드를 배우다. 김지연 가명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SNS에서 화려한 명품 가방과 의류를 입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 잔고는 언제나 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에서 한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가진 것을 살 게 아니라 부자가 된 이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구나. 그 후 그녀는 변했습니다. 명품을 사던 돈으로 자기 개발에 투자, 해외여행을 가는 대신 경제와 투자 공부, 브랜드 의류 대신
부자가 되는 원리를 배움. 그녀의 소비 습관이 바뀌자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녀는 사업을 시작했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해야 합니다. 교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따라 해야 한다. 당신은 진짜 부자인가, 가짜 부자인가? 오늘 소개한 3명의 사례를 보면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부자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빚을 내서 부자가 된 척합니다. 진짜 부자는 보기에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을 계속 키워갑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쓰고 있나요? 부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